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될 때고 국민들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십니다.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제의 제한도 없고 출발을 위한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의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하나뿐이고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닙니다.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죠. 민주당께도 말씀드립니다.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응급 의료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분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 체계는 어렵지만 아직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부터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김수민 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주제를 열어놓자라고까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돌아가는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일단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다라면서 경론을까지 벌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고위당정협의회에 있어서는 25학년도의 그 입학 정원에 대해서 좀 경론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이 꼭 갈등으로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수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원서 모집이 되어가고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계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26년도에 대해서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한 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의료계가 테이블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25년도 증언에 대해서도 유예하는 부분을 일단은 테이블에 올리자라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결정을 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를 테이블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어떠한 당정 간의 갈등으로서 좀 크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야의정 협의에 있어서도 야당과의 관계가, 야당이 지금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여당 내부에서 여당과 그 당정 간에 있어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였을 때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는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불안해할 걸 우려해서 있는 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뭐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고 의료계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당정까지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 여야의정협의체 말만 나왔지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입장, 정부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 심각하게는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책임에 본인들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는 전공의들이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 그렇기 때문에 자꾸 2025년은 전혀 건드릴 수 없다. 의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2025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미 수시 접수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드리기 어렵다는 건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의사단체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거를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2026년 얘기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열어놓고 얘기하자는 건데 정부는 도통 고집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권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책임자 문책이죠. 대통령실은요, 이 사과와 책임자 문책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든 개혁들은 사실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거를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이렇게 좀 갈등 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리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요, 당 대표가 된 이후 이번 추석이 이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오늘 추석 명절 인사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도 저 의료 대란과 관련된 우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두가 즐거워하는 명절의 한편에서 우리 사회의 윤활유가 되어주시는 분들은 더 바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찰관과 소방관, 응급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이 매듭을 엉키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또 SNS에 글을 하나 공유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글을 공유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날짜만 되면 소중한 혈세가 따박따박 들어와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내용인데 좀 많은 내용 가운데 저 글을 하필 오늘 오전에 공유한 뜻은 뭘 좀 암시하는 걸까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서 국회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송구하다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저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가 지난 대표 경선도 그렇고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회의원을 특권을 좀 내려놓겠다는 뭐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국회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특히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뭐 선거법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법 등으로 국회 출석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구치소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을 때는 이제 세비를 자동적으로 지급이 이제 정지된다든지 네. 그런 어떤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호응이 지금 없어서 그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미애 의원이 저렇게 따박따박 받는 데 대해서 죄송하다 저런 SNS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우리 세금 받는데 일 좀 합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일을 하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는가. 네. 국민들이 주신 세금을 통해서 월급은 다 받고 있는데 그런 성과가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자성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고 뭐 이것이 이제 어떤 뭐 다른 정치 집단을 압박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석되기보다는 네. 정치권 전반에 대한 어떤 반성이랄까요? 자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국회가 언제나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항상 네. 일을 하다 보면은 토론들이 지루하게 이어지기 마련이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갈 때가 있기는 한데요. 다만 현재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굉장히 급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더 분발을 해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